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입니다. 한동안 엄청 덥더니 아주 시원하게 비가 내렸어요. 저는 사실 해가 쨍쨍한 날보다 시원하게 비 내리는 날씨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방 안에 앉아서 빗소리 들으면서 창밖 내다보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빗소리는요? 빗소리 좋아하시나요? 오늘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좋은 노래 한 곡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가사는 없는 피아노 곡인데요. 제목은 네가 떠나고 11번째 비입니다. 네가 떠나고 11번째 비. 제가 지금 바로 들려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저작권에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는 좀 더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다면 해서 다음에는 꼭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를 잘 듣다 보면 처음 시작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빗소리가 들리는데 그 빗소리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꼭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대신 오늘 저는 다른 노래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Let It Rain입니다. Started my life all over. I'm taking down names and numbers, not looking back over my shoulder. I'm praying it'll rain all summer. I'm picking up the sounds of your laughter, begging you would fade away. 'Cause there's no you in the after. Drown me in the words we couldn't say. Let it rain down on me. Just let it rain to wash away my memories. Just let it rain and pour on down. Take me away and drown me out. Just let it rain down on me. I'm digging up all my troubles. I'll burn them in rocks and rubble. Gonna find me a new obsession. She can take my whole confession. I'm thinking of a new kind of laughter, one that'll never fade. If all we did didn't matter, I'm gonna find me a brighter day. Let it rain down on me. Just let it rain to wash away my memories. Just let it rain and pour on down. Take me away and drown me out. Just let it rain down on me. 'Cause you never listen to what I say. If you did, it wouldn't matter anyway. I'm drowning. So I'm saying my goodbyes to let you go. You'll be better off without me on your own. I'm drowning. Let it rain down on me. Just let it rain and wash away my memories. Just let it rain down on me. Just let it rain and wash away my memories.
네, 더 마스타킨다의 Let It Rain 듣고 왔습니다. 노래 되게 뭔가 남자 주인공이 빗속을 막 열정적으로 달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자, 그럼 아다말 라디오 2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부 나랑 여행 갈래?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나랑 여행 갈래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에 일의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제가 말을 끝냈었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부터 바로 얘기 다시 이어나가 볼게요. 제가 목욕탕 가는 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꺼려한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할 수 없이 좀 제가 싫어하는 대중 샤워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날 제가 걱정하던, 제가 우려하던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수영을 배우는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3시예요. 근데 그 시간대가 제 또래가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시간대가 되게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보통 저의 친구들은 대학교 수업을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한 친구들은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취중생들은 알바를 하고 있을 시간대예요. 뭔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2시에서 3시가 아예 오전도 아니고 아예 그 저녁도 아니고 약간 그 애매한 그 오후 시간대. 그런데 저한텐 그 시간대가 최적이었거든요. 저는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규칙적인 시간대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따로 뭐 매일매일 해야 할 뭐 규칙적인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그 시간은 점심 먹고 가기에 아주 딱인, 아주 저에게 최상의 시간타임이라서 저는 바로 그 시간대로 정했거든요. 아무 고민 없이.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시간대에 가니까 제 또래는 아무도 없고 다 everybody 다 어르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 중에 8명은 할머님들이시고 1명은 할아버님, 그리고 대다수 다른 나머지들은 또 아주머님들이고 0.1%가 저예요. 1명밖에 없어요. 20대가.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할머님들이 그렇게 쳐다보세요.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어디 그냥 걸어가거나 할 때 예쁜 아기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엄마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괜히 막 안녕 막 이렇게 말도 걸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목욕탕이 다 홀딱 벗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민망한데 그런 장소에서 막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더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목욕탕이 크고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다니는 목욕탕은 어떤 주민센터처럼 그 주민센터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목욕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영장 자체도 크지가 않고, 수영장이 크지가 않으니까 씻는 목욕탕도 당연히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 벽면에 샤워 부스대가 쭉 있고 마주보는 방향에 탕이 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탕을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할머님들은 그 탕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나른하게 하고 계시면서 서서 씻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앉아서 씻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미 할머님들의 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자리가 찜통돼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목욕탕 바구니들이 다 가득 차 있거나 할머님들이 앉아서 씻고 있거나 해서 저는 거기에 뭐 씻을 수가 없고요. 또 저는 서서 씻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샤워 부스대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으면 탕에 계신 이렇게 할머님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저를 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눈도 가끔 마주치거든요. 저는 늘 최대한 빨리 씻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양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어머! 엉덩이에 복점이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게 제 콤플렉스거든요. 제가 수영장이나 뭐 대중목욕탕, 이런 찜질방 다 같이 씻는 그런 곳을 피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엉덩이 부분에 점이 있거든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어때서 그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약간 저만의 신체적인 비밀이었거든요. 이제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게 됐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부끄러워요.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제 비밀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수영시간, 아니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뭐 등등 누군가와 함께 씻어야 할 일이 생기면 늘 이렇게 몰래 손으로 가린다거나, 벽 쪽에 등을 붙이고 서서 씻는다거나, 뭐 나갈 때는 옷으로 막 가리고 막 숨기기 바빴어요. 그게 저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네, 나이도 좀 점점 먹고 대학도 졸업하고 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의 비밀을 누군가가 처음 보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별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괜히 얼굴이 후끈거리고 혼자 창피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할머님이 그렇게 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시는데 제가 혼자 그냥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숨기고 있던 나의 비밀을 들킨 기분이랄까? 그래서 창피했다가 나중에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걸 왜 굳이 저렇게 당사자에게 말하고 지나가는 걸까? 그냥 딱 봤으면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말해 저런 걸? 라면서 괜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걸 그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아 했으면 이렇게 화가 난다거나 신경 쓸 일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듣고서 바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제 콤플렉스였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기에 제가 예민해지더라고요. 콤플렉스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 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더 크게 차지해요. 남들은 그게 뭐 어때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에이 괜찮아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그게 싫고 감추고 싶다면 그건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각자 저마다 저같이 이렇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남들에게 딱 보여졌을 때 큰일이 나지도 않고
그들이 그거를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도 느끼고 내 생각만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점차 알아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릴 때는 엉덩이에 있는 그 엉덩이, 지금도 제가 막 말이 꼬여요.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괜히 부끄러워져서 네, 저의 그 비밀이 너무 스트레스다 보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점을 빼려고 했어요. 점을 그냥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엉덩이 주변에 있는 점 복점이라고 빼지 말자고 막 저를 말려가지고 제가 참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어리니까 엄마 말을 다 듣죠.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지 이렇게 어리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거 라디오 이 소재를 찾고 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엉덩이 근처에 있는 점이 정말 복점이더라고요. 정말 복점이고 이게 특히 이성에게 애정을 받는다는 뜻이 있대요. 이성에게 애정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평생 never 절대 빼지 말아야겠다. 그때 빼지 않고 참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평생 안 뺄 거예요. 평생 저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비밀스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마다 저처럼 이렇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비밀이 점차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이게 나아지길 바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좋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아담한 라디오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3화에서는 벌써 3화네요. 3화에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국의 여행지,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의 여행지 소개와 함께 그 여행지에서 여행했던 그 여행담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또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해요. 그때도 꼭 들어주세요.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같이 읽어볼게요. (2부) 그래도 괜찮은 오늘 시작할게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꾸준히 조금씩 사연이 오고 있어서 걱정을 한시름 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이 없어서 이 2부 방송을 진행을 못할까봐 친구들한테도 야, 좀 사연 좀 보내줘. 너네 걱정 없니? 사연 좀 보내줘. 그냥 일상 얘기라도 좋아. 그냥 좀 보내줘봐. 이랬는데 야, 역시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이 가족들도 단 한 명도 사연을 보내지 않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지인들은 아무도 사연을 보내지 않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DM으로 꾸준히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릴 수 있게 됐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정말 괜찮아요. 그냥 소소한 일상, 그날 그냥 뭐 나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보내주시면 저도 편안하게 일기를 읽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읽어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 앞으로도 사연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하나 둘둘둘. 네, 하나 둘둘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읽어볼게요. 저는 D전문대학교 1학년 호텔조리학과 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름답게 사귀던 남친이랑 사정상 헤어지고 우연히 앱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 남자애가 저를 기억조차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만일 다시 사귄다 해도 이걸 속이고 사귈 수도 없고 밝히고 사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연을 딱 받고 나서 한 두세 번 더 읽어봤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갖고 앱에서 다시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앱은 그 소개팅 앱 그런 건가요? 앱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소개팅 앱?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아마 근데 그런 앱이겠죠? 그런데 그 남자애가 기억조차 못한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면 불과 2년 전인데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되게 아름답게 만났다라고 사연자님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면 남자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그 남자가 뭐 사진을 도용을 했나? 다른 사람인데 사진을 도용해서 썼다던가? 그런 건 아닌지 한번 그런 얘기는 나눠보신 건지. 근데 하나 둘둘둘 님께서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라고 확신을 하신 상태이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거겠죠? 근데 사연을 읽어보니까 하나 둘둘둘 님께서는 그 남자분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솔직하게 더 강하게 다가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너가 내가 전에 만났던 그 남자애라고 확신을 하는데 너가 날 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해달라. 좀 이유라도 알아야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할 텐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랬기에 더 하나 둘둘둘 님이 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은데 속상하네요. 아름답게 만났던 전 애인이 갑자기 자기를 모른 채 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지금 이유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런 이유를. 좀 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하나 둘둘둘 님은 아직 그분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있으신 거니까 네, 한번 좀 더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둘둘둘님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첫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8197님이 보내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제 고민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현재 잘 지내고 있고 완전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학교가 작은 학교라 1학년은 한 반인데 1학년은 반이 하나밖에 없대요. 1학년은 한 반인데 그중 여학생이 13명이에요. 그 친구들 모두 다 잘 지내고 있고 한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 있어요.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제 말을 실수로 무시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카톡 상태 메시지에 저격하는 말을 써놓으면 괜히 제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하고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이 없어지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왜 그런 걱정이 드시는 걸까? 분명히 가장 친한 친구도 있고 또 거기 한 반에 있는 여자들 13명과는 다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톡 상태 메시지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써놓은 누군가를 저격하는, 욕하는 글, 저도 그런 글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제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 저희들끼리 그래요. 쟤 뭐냐고, 오히려 걔를 좀 이상하게 봐요. 쟤는 저런 SNS 상에 다 보는 거 알 텐데, 왜 저런 나쁜 글을 올리고 꼭 누구 보라는 것처럼 저렇게 올리냐. 자기가 뭐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말을 하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풀고 직접적으로 그 상대방, 나와 그 상대방과 해결하면 되지. 저렇게 SNS에 딱 올려버리면 저건 좀 별로인 행동이다 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197님도 쟤 혹시 저거 나 아니야? 쟤가 나 싫어하나? 내가 잘못했나? 물론 이런 생각, 이런 고민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한테 온 글을 보면 딱히 8197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예 완전 단짝 친구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살아가다 보고 뭔가 더 큰 집단, 더 큰 사회로 나아갈수록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사랑할 순 없구나. 모두 다 내가 마음에 들고 모두 다 나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과 어떤 다양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순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아이, 한비 쟤는 정말 착하고 괜찮은 아이야 라고 생각되고 싶어서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도가 너무 지나쳤던 거죠.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배려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얘 뭐야? 얘 나한테 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왜 이렇게 잘해주지? 얘 나한테 바라는 거 있나? 얘 나한테 왜 이렇게 가식 떨지? 라고는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뭘 바래서 잘해준 것도 아니고 가식을 부린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다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고 또 저는 제가 착한 아이로
이렇게 남기를 바라는 게 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과하니까 독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사회에 와서는 좀 더 편하게 대하고 좀 더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 편해하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만의 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누군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어렵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그건 너가 잘못했어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 잘못이고 내가 미안해야 할 일이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지만 그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오해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냥 사람 싫어하는데 난 그냥 쟤가 싫어 그냥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쟤는 인상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가 있고 그런 건 진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쟤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제 속도 편하고 그 사람과 더 얽히지 않게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파라나97님은 친한 친구도 있고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다 잘 지내고 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 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은 정말 그 고민은 딱 그 정도의 가치만 주세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이니까 잠시 동안만 하고 넘겨버리세요. 훌훌.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라나97님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랑도 오래오래 중학교 2학년이 돼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오랜 친한 친구로 남기를 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복이고 소중한 선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재밌고 좋은 학교생활 되기를 바랄게요. 사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마지막 사연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연은 2634님, 634님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대구에 사는 여학생이에요. 이분도 여학생이시네요. 요즘 친구 관계도 너무 꼬여 힘들고 외로운데 성적 때문에 엄마랑 매일 싸워요. 사실 엄마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도 엄마도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 동네에서 벗어나서 다른 친구를 사귀며 새 출발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사는 절대 안 가신다고 하네요. 엄마의 마음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하며 엄마한테 화낸 게 미안해서 요즘 밤마다 울면서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34님은 요즘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우선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아니실 것 같고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 사연을 딱 받았을 때 우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 그리고 내 공부 이거 두 개가 다 내 인생의 다일 나일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 지내도
남이 나를 잘 못 보면 또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사를 가서 새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또 저는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학생들은 이사를 가면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해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그냥 거기에서 내가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많고 하지만 이미 성인인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만약에 어머님이 일을 하고 계신 상태였다면 일자리도 다시 구해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부라 하더라도 생활 터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어머님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학교라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도 적고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물론 당연히 친구가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이사 문제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도 안 된다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한테 화낸 게 미안해서 요즘 밤마다 울면서 보내요 라고 하셨는데 634님은 정말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착한 그런 예쁜 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나이 때는 항상 친구랑 노는 게 재밌고 가족이랑은 많이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시기잖아요. 막 엄마랑 막 싸우고 반항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말 시키지 마 이러고 또 문이 또 너무 세게 닫혀서 엄마가 막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바람이야 막 아니면 잘못 모르고 그랬어 크게 다쳤어 막 이렇게 되는 이렇게 가족이랑 많이 다투게 되는 시기인데 그럴 때 친구랑 고민 상담하면서 친구랑 더 가까워지고 친구랑 많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나이인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건 정말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번 아직 그래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이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 생각은 그래요. 한번 지금 상황을 보고 어떤 일에서부터 일이 꼬여서 오해가 생기고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안 해보셨더라면요. 이미 그런 것까지 다 해보셨다면 어렵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사 갈 상황이 아니고 그곳에 지내야 한다면 그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그리고 정말로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이상한 거일지도 몰라요.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너무 본인만을 탓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상황을 막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아예 상황을 뒤바뀌어주고 그럴 순 없지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634님의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드릴게요. 그러니 힘내시고 제가 이렇게 응원해 드릴 테니 앞으로 일이 더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리시길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제가 알아주고 응원해 드릴게요.
마지막 사연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부 그래도 괜찮은 오늘 이었습니다. 아담한 라디오 2화 오늘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처음엔 녹음된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다는 게 뭔가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벌써 익숙해졌어요. 영상 속에 제 모습이 나오는 걸 보는 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고 그런데 라디오는 처음이다 보니까 영상 없이 목소리만 듣는다라는 게 내 목소리가 원래 이런가?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시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내 귀로 들리는 목소리랑 좀 다른데? 내 목소리가 원래 이래? 막 이렇게. 그리고 영상 속에 나오는 저를 볼 땐 목소리를 듣기보단 대부분 시각적으로 외형적인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떤 화장이라던가 아니면 제스처 아니면 뭐 헤어 스타일이라던가. 그런데 이거는 오로지 목소리로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뭔가 더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려고 더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라디오를 오래오래 꾸준히 잘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시경 씨가 라디오를 하실 때 이 말이 딱 성시경 씨의 라디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잘 자요? 딱 라디오 끝날 때 성시경 씨가 잘 자요? 하고 끝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 잘 어울려서 성시경 씨 하면은 잘 자요. 딱 이게 바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인사법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케세라세라라는 말 아시나요? 케세라세라. 케세라세라는 스페인 말로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흐르는 대로 냅둬라, 이런 뜻이죠. 되게 좋은 우리나라 속담 같은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또 그 말 뜻이 너무 좋기도 해서 그 말이 딱 제 귀에 박혔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이 스푼 라디오 녹음한 걸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라디오 이름이 담비의 세로 라디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줄이면 담비의 세로 라디오니까 담세라. 여러분 세라가 겹쳐요. 그래서 담세라세라. 줄여서 담세라세라.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을 줄여주겠다 라는 뜻으로 담세라세라. 어떤가요? 끝인사로? 여러분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DM을 주시거나 아니면 스푼 라디오나 라디오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다 읽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한번 마지막 끝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담한비의 아담한 라디오 2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담한 라디오 DJ 담비였습니다. 담세라세라.